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그동안 사라졌던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우스 푸어. 뜻은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입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대략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인데 요즘 새롭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불쑥 나올까? 지금이 대략 10몇 년 전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 7월 20일에 있었던 실제 경제 뉴스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폭발적인 연기력으로 제가 한번 그대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집 있는 빈곤층인 하우스푸어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80조 원에 달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2008년 집을 넓혀 이사하기 위해서 5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3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살던 집이 2억 6천만 원 정도 됐던 터라 이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을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새 아파트 입주 당시 기존 집값이 곤두박질 치더니 2년 새 집값이 1억 원이나 빠졌습니다. 손해가 너무 커 집을 팔 수 없게 된 이 씨는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자가 됐습니다. 집이 두 채나 있지만 이 씨는 현재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 갚는 데 쓰는 하우스푸어 신세입니다. 월급에서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고 나면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 올해 들어서는 4천만 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투기꾼도 아닌데 집을 넓혀가려고 28평 아파트에 10년 살다가 45평으로 10년 만에 이사를 한 건데 옮기자마자 부동산 침체가 와가지고 이거 결국 한 달 번 거에 반을 이자로 내니까 현재 집을 줄이거나 아예 팔아서 빚을 처분하길 바라는 하우스 푸어들이 많지만 집값을 헐값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7월 들어서 금매 자체도 문의가 없는 상황이고 인터넷상에 올려놔도 클릭하는 사람들조차도 없을 정도로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인하 등 금융정책과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추가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하우스푸어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소름 돋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어쩜 지금과 이렇게 똑같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뉴스 내용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2년 올해 80조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2년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주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냥 2021년 말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모두 1800조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담대 이외에 생계자금 대출 등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단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집을 포함한 보유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모두 38만 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실수령액 400만 원인 A씨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씨는 집 대출 이자로 160만 원 이상 내고 240만 원으로 밥 먹고 차 끌고 애들 학원비 내고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치킨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나마 A씨는 형편이 좋은 측에 속한 겁니다. B씨는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 하시던 분들 코로나로 직격탄 맞으면서 각종 대출이란 대출은 다 땡겨서 버텨왔었는데 결국 폐업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집을 팔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집도 안 팔리지만 자, A, B 두 경우가 우리나라에 38만 가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 저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현실이 이렇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값이 폭락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런 매물 시장에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은 겁니다. 뉴스 내용 중에 직장인 이모 씨가 기존 집을 처분해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기존 집이 곤두박질 쳐서 2년 새 1억 원이나 빠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 많이 보는 뉴스입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부동산 상담 사례랑 정말 소름 끼치게 닮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은 뭐 1억 빠졌다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2012년 당시의 아파트 금액이랑 지금 2022년 아파트 금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기본 뭐 3억, 5억 이렇게 빠졌다는 게 흔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지금이랑은 너무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금매 자체도 문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무조건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집이 거래가 돼야 먹고 사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고 길게 보세요라고 채널에서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얄팍한 상술로 여러분께 장사하려는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2012년에 이 뉴스가 지금과 같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뭐라고? 여태 똑같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왜 이래? 확 그냥 구독 취소해버릴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살포시 구독 취소 버튼에 손가락 떼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아닌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뉴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12월 하반기부터 즉 이 뉴스가 나가고 조금 지나서부터는 부동산이 다시 쭉 상승을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나 죽는다고 소리쳐 놓고 갑자기 집값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나도 이제부터 집을 살 준비를 해야 하나?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 사실 거면 이거 마저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2012년 하반기부터 쭉 2022년까지 10년 동안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고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가파르게 금리가 폭등 중입니다. 즉 상황은 10년 전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난관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끌족의 고통지수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10년 전처럼 금리가 그들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빚에 못 견뎌서 집을 던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전이랑은 전혀 다른 상황,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 물량입니다. 이 당시 부동산 하락은 2007년 8월 이쯤부터 이미 한 5년 정도 계속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5년 정도 부동산 암흑기가 오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고 입주 물량이 적었습니다. 금융위기로 큰 파도가 한번 치고 나니까 새로 아파트를 안 지은 지 한 몇 년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희귀해지고 그 희소성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 여력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당장 내년부터 뭐 엄청난 입주 물량이 터지는 건 아닐지라도 앞으로 꾸준히 공급 물량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찍지는 않겠습니다. 뉴스에서 집값 하락했다고 예를 드는 어떤 도시나 동네를 보면 특히 신도시 위주로 보면 사실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네든 역을 중심으로 해서 딱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 위치,
이외에는 언제든 폭락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말, 자, 부동산에는 정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보수, 진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정책을 잘 보고 그걸 알고 있다가 흐름을 타서 거기에 맞게 내 집을 사든 아니면 팔든 분양을 받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밑밥을 깐 이유는 그동안 집값의 폭등이 주택 공급이 모자라서, 집이 모자라서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이 모자라기보다는 모자른 것처럼 보이도록 언론과 정치권이 같이 좀 외쳤고 쇼를 했고, 그 결과가 영끌족이라는 신조어도 만들고 결국은 하우스푸어라는 잊혀진 단어도 지금 다시 부활시킨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살 돈이 없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2년 월급과 2022년 월급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혁신적으로 월급이 늘었다라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집값은 10년 전에 비해서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집값은 크게 변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개미처럼 일했지만 10년 전보다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겁니다. 거기다가 물가가 10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올랐습니다. 즉 월급이 오른 만큼 내가 써야 되는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만 계속 올랐으니까 당연히 나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면 되는데, 여태까지는 대출금리가 뭐 3%대 뭐 이렇게 됐었는데 대출금리가 이제는 7%, 8%, 1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그런 큰 악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2012년의 뉴스는 2022년의 지금과는 다른 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쩌면 2018년 금융위기 당시가 지금의 시기랑 오히려 비슷한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 2008년과 지금이 비슷하다면 어떤 평행 이론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앞으로 한 5년간은 지속적인 영끌족의 하우스 푸어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뭐 우리는 꾸준히 부동산 정보를 내 귀에 담아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조금이나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과 끝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